Dear Myself, 내가 없는 당신에게 75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합니다. 내가 없는 당신에게 팟캐스트는 한국 시간으로 매주 금요일에 업로드 되고요. 스포티파이, 애플,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dearmyself.org로 가시면 홈페이지에 저희 채널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 보실 수 있으세요. 감상평이나 사연 소개, 그 밖에 어떤 내용이라도 인스타그램 DM이나 이메일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인생에는 늘 긍정적인 일만 일어나지는 않지요. 이것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이나 직업이 없는 사람이나 결혼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그 일들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실패를 끝이라고 느끼고 주저앉아 버리고 어떤 사람은 실패를 과정이라고 받아들이고 다시 일어납니다.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도 반응은 정말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그 차이는 성격이나 의지력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많은 경우 그동안 살아오며 마음속에 쌓아온 질문들, 해석의 틀, 그리고 자신에 대한 믿음이 그 반응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쉽게 상상하실 수 있겠지만 자아가 연약하고 자존감이 낮으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실수나 실패에 대해 자신을 과하게 탓하고 질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인데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역시 난 안 돼. 내가 문제야. 라고 결론을 지을 때가 많죠. 다시 말해보면 내가 없는 당신들은 자기 인생에 일어난 모든 실수나 실패를 묻고 따지지도 않고 덮어놓고 내가 문제라서, 내가 모자라서, 내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조금 더 심해지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 인생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까지 다 자기 탓으로 끌어오는 경향도 많지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실수와 실패, 좌절과 고통을 통해서만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늘 잘하던 일을 반복하거나 행복하고 안정적인 상황 속에서는 눈에 띄는 성장은 일어나기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불편함에서 시작되고 성장은 낯선 것을 마주할 때 가능하기 때문이죠. 아이가 처음 걷기 시작할 때 수없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해야 비로소 균형을 잡게 되죠. 악기를 배우는 사람은 처음엔 엉뚱한 음을 눌러가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야 손가락과 귀가 열립니다.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서로를 오해하고 실망하고 또 상처 주고받고 또 조심스럽게 다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진짜 친밀함은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계속 잘하기만 하고 좋기만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수하고 실패하고 주저앉았을 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진짜 성장을 좌우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실수와 실패, 이 고통의 시간들을 진짜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잘 실패하는 걸까요? 실패를 잘 사용하는 사람들, 잘 유용해내는 사람들, 고통을 자기 성장의 자원으로 삼는 사람들을 가까이 보니까요. 그분들은 저와는 전혀 다른 패턴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넘어지면 부끄러워서 얼른 일어나요. 괜찮은 척, 안 아픈 척, 안 넘어진 척 하려고 하죠. 그런데 실패를 잘 다루는 사람들은 다르더라고요. 어디서 어떻게 넘어졌는지, 어디가 얼마나 아픈지를 차분히 들여다보고 필요하다면
"나 아파요."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요. 처음엔 그 모습이 약해 보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단단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고통을 피하지 않고 고통 속에 머물 줄 아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고통을 마주하고 고통 속에 머물 줄 아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던지는 질문들마저 다르더라고요. 저는 실수하거나 아플 때 저를 질타하듯이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바보야, 왜 그랬어? 도대체 언제까지 그럴 거야? 뭐가 모자라서 그래?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마. 다시는 뭐 이런 데 오지 마. 여기 오지 마. 다시는 이런 사람 만나지 마." 이렇게 저는 저에게 자책의 말들 그리고 금지와 단절의 언어들을 던지는 패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패를 잘 다루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질문하더라고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어디서 어떤 부분이 잘못돼서 이런 거지? 이 안에서 내 책임은 어디까지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건 무엇이었을까?" 질문이 다르니까 결론도 다르고 다음 생각도 다르게 발전되더라고요.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그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이런 질문들을 던진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을까? 그 질문 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실패를 자양분으로 바꾸는 힘의 출발점 같았다고는 할까요? 그리고 나서 배우게 됐죠.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 말은 그냥 무조건 실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패하고 나서 내가 그 실패를 어떻게 마주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구나 하고요. 실패와 고통을 마주하고 필요한 질문을 하는 시간이 없게 되면 실패는 그냥 실패, 좌절은 그냥 좌절로 끝날 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배우면서 제가 깨달은 부분은 제 안에 있는 약점, 미성숙한 부분들,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돌아보니까 저는 아주 여러 가지 이유로 유독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패와 좌절 안에 있는 시간들을 잘 하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누구나 좌절하고 고통의 시간을 마주하게 되죠.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온전히 나에게 달려 있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제가 놀란 두 번째 부분은 이것인데요. 사람은 누구나 일정한 패턴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비슷한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잘 생각해 보면 부부싸움 하는 거 거의 매번 비슷한 이유인 경우가 많고 사람들하고 갈등도 그렇고요. 일상에 일어나는 실수들을 보면요. 다 비슷비슷한 문제가 반복됩니다. 근데 그것은 어쩌면 정상적인 것이라네요. 왜냐하면 사람은 습관의 동물, 패턴의 존재이니까요. 익숙한 방식이 안전하게 느껴지고 반복되는 반응이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 뭔가 달라지려고 하고 변화하려고 하고 또 성장하려고 한다면 같은 실패를 여러 번 경험하고 같은 시도를 여러 번 반복하는 과정이 당연히 필요하다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중요한 건 그 반복 속에서 조금씩 더 자각하고 조금씩 더 다른 선택을 시도해보는 용기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아주 느리지만 분명하게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없는 당신들, 그러니까 자기 소멸을 경험하고 자기 안에 따뜻한 시선이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한 번 말했으면 다 알아들어야지. 한 번 실수했으면 다시는 안 해야지. 한 번 배웠으면 이제는 완벽하게 해내야지. 왜 또 같은 실수를 해? 이렇게 반복하는 걸 보니 넌 안 되겠어. 이런 식으로 실수와 반복을 허용하지 않는 말들을 자신에게 혹은 타인에게 내뱉곤 하지요. 그리고 이런 말들 속에는 실패한 나를 기다려주지 못하는 마음, 성장은 곧 완벽이어야 한다는 착각이 숨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자책하고 다그치기 시작하면요. 실수와 실패 안에 잠시 앉아서 고통을 마주하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배움은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 때 시작되고 고통은 도망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조용히 무언가를 가르쳐 주거든요. 그런데 마음속에 "이러면 안 돼. 너 또 이러면 끝이야." 라는 목소리가 너무 크면요. 우리는 배움의 자리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스스로를 벌 주는 데 에너지를 다 써버리게 됩니다. 넘어질 때마다 "또 넘어졌어? 왜 제대로 못 타?" 라는 소리를 듣게 되면 자전거를 배우는 일은 재미와 도전이 아니라 공포와 수치의 경험이 됩니다. 틀릴 때마다 혼나고 실망스러운 표정을 마주하게 되면 공부는 호기심을 따라 성장하는 여정이 아니라 틀리면 안 되는 시험대가 돼버리죠. 무슨 말을 꺼낼 때마다 꾸지람을 듣고 비난을 받으면 사람은 누구나 점점 말하지 않게 됩니다. 입을 닫고 마음도 닫고 결국은 자신을 닫게 되지요. 배움은 실수를 통해 자라납니다. 성장은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그 반복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물론 여기엔 중요한 조건이 있죠. 실수와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나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를 차분히 들여다보는 시간과 공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서두르지 않고 혼나지 않고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으면서 머무를 수 있어야 그 실패가 단지 아픈 기억으로 끝나지 않고 진짜 배움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혹시 또 비슷한 실수, 뻔한 잘못 저지르고 자책하고 계신가요? 그 자책, 자신만 쪼그라들게 할 뿐입니다. 이제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내 실수와 실패를 마주하면 어떨까요? 제가 최근에 듣고 정말 깜짝 놀라서 일기장에 적어두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누군가를 키운다는 것은 그 아이를 어떻게 성공하게 하느냐, 얼마나 눈에 띄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래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아이가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그 자리에 함께 머물러 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실패를 충분히 슬퍼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렇게 도와주다 보면 슬픔이 다 소화되었을 때 배움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없애주려고 하지 말고 실패를 소중히 다루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대요. 만일 여러분이 자라시는 동안 그런 부모를 만나셨다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그런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자라셨다면 오늘부터는 내가 나에게 그런 부모가 되어 줄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실패를 충분히 슬퍼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고 그 실패를 가볍게 넘기지 않고 귀하게 여겨 주는 사람이요. "너 내가 말했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안 된다고 했지?" 이런 말이 아니고요. 실패를 충분히 슬퍼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고 그 실패를 귀하게 여겨 주는 사람. 물론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저런 생각 다 생략하고 '아 내 아이에게 먼저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라는 마음 드시겠지만 내가 나에게 그런 사람 되어 주지 못한다면 자녀에게도 배우자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그런 사람 되어 줄 수 없어요. 그러니 나에게부터 하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뻔한 실수하고 자책 중이신가요? 오늘은 스스로에게 훌륭한 주 양육자가 되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이 그런 날이 아니라고 하신다면요. 잘 저장해 주셨다가 실수하고 주저앉아서 괴로우신 날 이 에피소드 꺼내서 들어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